중년의 삶, 태도가 전부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인생의 비밀. 중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프랑스 철학자 샤를 페팽을 아시나요? 그는 태도의 철학에서 우리가 삶의 시련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태도의 철학을 통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샤를 페팽과 태도의 철학 소개.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샤를 페팽은 파리 정치대학과 경영대학원 HEC 파리를 졸업하고 철학을 강의하며 대중에게 철학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태도의 철학은 시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철학 수필로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전 세계 14개국에서 번역 출간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도의 철학은 우리가 시련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삶을 위한 16가지 인생의 자세를 제시하면서 세네카, 에픽테토스, 니체, 사르트르, 프로이트 같은 유명 철학자들의 사상을 빌려 삶을 다시 일으키는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합니다. 화가, 소설가, 운동선수 등 다양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기꺼이 흔들리는 단단한 태도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들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시련과 실패의 엄격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 일간지 리베라시옹을 비롯한 세계적인 언론사들의 극찬을 받았다는 점도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삶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중년들에게 정말 지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샤를 페팽의 태도의 철학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더욱 단단한 태도로 중년의 삶은 멋지게 헤쳐나가 보도록 합시다. 태도의 철학 주요 내용 및 철학적 개념. 태도의 철학에서는 우리가 삶의 시련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 삶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 책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16가지 인생의 자세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면서 인생의 굴곡과 시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샤를 페팽의 태도의 철학이란 책은 마치 심신을 달래주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품고 있어요. 흔들리는 삶을 위한 16가지 인생의 자세를 통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유명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는 법을 알려줘요.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 책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부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꼭 정의롭거나 부당한 것만은 아니고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현실을 거부하기보다는 순응하면서 어려움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피노자는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냥 이해할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태도의 철학은 이러한 불안을 자유의 반사적 반응이라고 해석하며 불안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책은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인용하며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스피노자의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냥 이해할 것이라는 말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프로이트는 실패가 무의식을 발현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며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태도의 철학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책입니다. 시련과 실패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중년의 삶 속에서 이 책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2부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무너지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망설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부족함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불안은 자유가 지닌 반사적 반응이라고 했는데 불안을 느끼는 건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빌려와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합니다. 세네카, 에픽테토스, 니체, 프로이트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삶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보스턴 의과대학에서 실패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이야기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습니다. 결국 태도의 철학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의 철학 내용 발췌 및 평가. 태도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철학서를 넘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지침을 주는 책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보스턴 의과대학의 사례처럼 실패 경험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선 선발한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샤를 페팽은 교육제도가 실패를 회피하는 태도를 만든다고 비판하는데, 이 점이 특히 공감됩니다. 어릴 때부터 시험 점수와 사회적 성공만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사유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중년의 삶,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인문학적 사유와 비판적 사고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인문학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학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과거를 배우고, 철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문학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들은 때로는 왜곡되거나 편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뉴스, 심지어 친구의 말까지도 말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이런 정보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영양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고에서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영양제의 성분은 무엇인지,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의 힘입니다. 중년의 삶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인문학적 사유와 비판적 사고는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며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떻습니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말의 쓸모와 타인에 대한 태도. 중년의 삶에서 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플라톤도 말했듯이 말은 진실을 탐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비판적인 말은 최대한 삼가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단점은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솔직함도 좋지만 굳이 약점을 드러내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나 성과를 너무 자랑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랑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민을 너무 많이 털어놓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울 목표나 계획을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획이 실패했을 때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말은 신중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년의 삶은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전성기와 중년의 우아함. 중년은 인생의 황금기, 바로 전성기를 맞이할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젊음의 패기 대신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여유로워지니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전성기를 맞이하는 중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또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을 정돈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꼰대 마인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멋있어 보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느껴지는 중년의 우아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묵함 속에 절제된 태도가 묻어나야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겸손함은 필수고요.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결국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더욱 우아하고 멋진 중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성기를 위한 습관으로 회고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달, 매분기, 매년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전성기는 매일 갱신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우리 어릴 때부터 시험 점수에 울고 웃었던 기억 다들 있지 않나요? 샤를 페탱은 교육제도가 우리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고 꼬집습니다.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회적 성공만이 가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입하니까요.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우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결국 안전빵만 찾게 만듭니다.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두려워하고 남들이 가는 길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페탱은 이런 태도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봤습니다.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잖아요. 물론 경쟁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요.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진정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결국 중년의 삶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샤를 페팽의 태도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하며 인문학적 사유와 비판적 사고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욱 우아하고 멋진 중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중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